네. 첫 번째 시간 마지막에서 제시해 드렸던 문제들은 잘 해결하셨나요? 어 이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네,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시간의 시작은 자료형의 재정의 라는 주제입니다. 어 앞에서 구조체 변수를 선언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조체라는 데이터형을 정의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하면 이제 struct라는 키워드를 써야 하기 때문에 좀 번거롭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좀 나타날 때 좀 단순하게 어 이제 이름을 좀 바꾸는 일들을 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물론 그냥 써도 관계는 없지만, 네, 좀 이제 단순하게 이름을 바꾸는 일들을 해 놓으면 이제 뒤쪽에 가서 어 편안하게 쓸 수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인제 코딩을 데이터형을 좀 변경하고자 한다면 한 번에 데이터형을 다 바꿀 수 있는 일들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트형으로 처리를 했다가 캐릭터형으로 처리를 바꾼다든지, 네, 이런 형태들, 아니면 인트형으로 처리를 했다가 더블형으로 처리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데이터형을 변경해서 코딩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에 어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변수 선언하는 부분들을 일일이 다 바꾸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이점들도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제 예전에 어 터보 C라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뭐 지금도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 인트의 데이터형 사이즈가 기존에 사용하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애들보다 좀 작다. 그래서 이 데이터형을 인트를 다른 데이터형으로 좀 이렇게 아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형태로 통일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어 타입 디파인의 자료의 재정의라는 말들을 쓰기도 합니다. 어 뭐 이건 이제 제 경우이기도 한데요. 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데이터형으로 어 얘를 만들었는지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타입 디파인을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혹 책들을 지금 보다 보면 리턴 타입에 사이즈 언더바 t 뭐 이런 형태들 나오기도 하죠. 그쵸? 분명히 C 언어에서 기본 데이터형으로는 사이즈 언더바 t 뭐 이런 형태가 주어진 경우는 없는데, 남아 있는 경우를 보면 타입 디파인으로 어 자료형이 재정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자료형의 재정의는 어 긴 데이터형을 간단하게 축약해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타입 디파이너를 이용해서 자료를 이름을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겠다. 또 한 가지는 어 프로그램 내에서 이제 인트형으로 처리를 했다가 나중에 다른 요청이나 다른 목적에 의해서 더블형으로 이제 데이터형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을 때, 이런 경우 이제 쉽게 좀 바꾸기 위해서, 네, 사용하기도 합니다. 뒤쪽에 보면 어 다른 과목인데요. 자료 구조 같은 경우에서 보면 뭐 소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네, 뭐 스택이나 아니면 큐 뭐 이런 거 같은 그 데이터 구조를 코딩할 때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스트링 형태로 소팅을 했다가, 아니면 어 어 인트 형태로 소팅을 했다가, 더블 형태로 소팅을 했다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어 매번 이렇게 그 데이터형을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예 이걸 일일이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type define에서 정의해 놓은 형태를 한 번만 딱 바꾸면 쉽게 다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특정한 데이터형을 네, 데이터형의 사이즈 크기를 줘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사용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슬라이드의 나머지 부분을 같이 보죠. 타입 DEF문을 이용하여 긴 구조체 데이터형을 짧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것만 나와 있는데요. 앞에 설명한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 type def struct 포인트를 대문자 포인트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struct 포인트를 대문자로 이제 바꿔 쓰겠다 형태인 거죠. 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struct 포인트 A 하고 다음에 대문자 포인트 A 하고는 이제 같은 변수를 선언하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 봤던 자료의 재정의 type def, type define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type define의 예제를 하나 보고 가도록 하죠.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이어 가지고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긁어와 가지고 이렇게 화살표도 있고 단 설명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책을 함께 보면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어, 제 설명 위주로 좀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라인에 샵인클루드 있고요.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에 데이트라고 하는 구조체가 선언이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메인 함수 바깥쪽에 정의되어 있는 것을 주목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슬라이드로 와서 제일 처음에 type def struct date를 다시 date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truct라는 애를 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date라고 데이터형을 바꿔놨고요. 일단 메인 함수가 시작됩니다. 메인 함수 안쪽에 다시 한번 구조체를 정의합니다. 캐릭터 구조체 멤버로 캐릭터 타이틀 30바이트, 그다음에 컴퍼니 30바이트, 그다음에 카인즈 30바이트, 그다음에 릴리즈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 변수가 C원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데이트형입니다. 데이트형이라는 것은 4번부터 9번 라인까지 해서 정의해놨던 구조체를 얘기하죠. 그거를 오른쪽의 코드에서 이제 재정의해 놓은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체 형태의 변수 릴리즈라는 걸 만들어 놨고 그거를 다시 타입 디파인으로 소프트웨어라고 만들어 놨네요. 자, 그렇게 되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구조체가 한 개 더 정의가 될 겁니다. 자, 내려와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라는 구조체명을 적었고 vs라는 변수를 생성했습니다. 초입값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뭐 MS, 통합 개발 환경 뭐 이런 것들을 각각 타이틀, 컴퍼니, 그다음에 카인즈라고 하는 배열의 초입값으로 주었고요.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2018 그다음에 8,29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릴리즈된 날짜가 언제인지 데이트라는 구조체 데이터형을 이용해서 값을 초입값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서는 이제 뭐 이제 프린트F를 이용해서 실제로 제품명이 무엇인지, 회사명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어떤 종류인지 뭐 이런 것들을 출력하고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날짜를 출력하고 있는데 날짜를 출력하기 위해서 네, 멤버 접근 연산자 두 개를 썼다. 앞에서도 앞 시간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네, 멤버 접근 연산자 두 개를 썼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코드에서는 저 위에서 썼던 type define 재정의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이제 실습할 수 있고 또 예를 볼 수 있는
코드였습니다. 자, 다음은 사용자 정의형의 또 다른 형태인 공용체에 대해서 설명하죠. 공용체의 개념부터 보면 여러 가지 멤버 변수를 하나의 저장 공간을 공유하여 저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죠. 음, 구조체는 여러 개의 멤버가 있을 때 그 여러 개의 멤버 각각에게 어, 각각의 이제 개인적인 공간들을 모두 이제 허락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바로 전에 봤던 뭐 데이트라는 구조체를 본다면 이어나 먼스나 데이나 이렇게 대개 세 개의 인티형 변수가 구조체 멤버로 있다고 한다면 각각의 개인적인 공간을 허락하는 것이죠. 이와는 다르게 공용체는 어, 멤버들 중에 가장 사이즈가 큰 놈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는 어, 다 개인적인 공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제일 큰 놈만 개인적인 공간을 부여하는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고 모두에게 개인적인 공간을 부여하지 않고 제일 큰 어, 변수 또는 뭐 배열의 크기만 놔두고 나머지는 어, 그 메모리 할당을 아예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큰 변수나 또 배열의 저장 공간을 다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앞에 거, 스튜던트, 이런 것들을 좀 예를 들어 본다면, 그 스튜던트 구조체 안에는 네임이라고 하는 배열 10개, 10바이트, 그 다음에, 어, int year, int num 이렇게 있었는데, 이 세 개의 멤버들 중에 가장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게 네임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임만 메모리 할당을 해주고, 나머지 이어와 넘은 네임이 할당받은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 네임의 주도권을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세 개의 주도권은 똑같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네임도 10바이트를 같이 활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도 10바이트를 같이 10바이트 중에 4바이트만 같이 빌려 쓰는 거고, 넘도 마찬가지로 10바이트 중에 4바이트를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10바이트 중에 넘 4바이트, 이어 4바이트 얘네 둘은 독립적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요. 어, 10바이트 중에 4바이트만 억세스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뭐 넘과 그다음에 이어라는 변수가 동시에 활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4바이트 공간만 계속 억세스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의 변수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뒤쪽 부분에 보면 이제 그 데이터 사이즈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우습긴 하지만 예를 들어 놓은 것들 보면 한 개의 주차장을 여러 대의 자동차가 공유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사이즈가 다른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사이즈에게 맞춰 놓은 주차장, 뭐 이제 버스에게 맞춰 놓은 주차장을 SUV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뭐 그냥 승용차도 사용하고, 이제 아주 작은 소형 승용차도 사용하게 되는. 그런데 소형 승용차가 사용할 때 어, 좀 비어있는 공간을 어, 그 그냥 승용차가 아니면 SUV가 남는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한 번에 한 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소형차가 들어가면 SUV나 수용차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공유하는 형태의 사용자 정의형 데이터형이 공용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런 공용체에도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구조체 변수를 만들 때 또는 구조체를 정의할 때 사용했던 키워드 스트럭트가 있었죠. 공용체를 정의하거나 변수를 만들 때 사용하는 키워드는 유니온입니다. 유니온. 그래서 구조체 변수를 만들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어, 공용체도 공용체를 정의한 후에
고용체 변수를 만들어서 유니온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된다. 예를 봅시다. 유니온 포인트 가로 열고 int x, y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밑에 내려와서 유니온 포인트 k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포인트라는 고용체를 정의한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포인트라는 고용체 데이터형을 이용해서 k라는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k라는 변수를 만들어내면 멤버로 x하고 y가 참여하고 있게 되죠. 그래서 x하고 y의 데이터 사이즈를 둘 다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큰 변수의 데이터 사이즈를 부여해서 이제 같이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int가 둘 다 x하고 y가 둘 다 int이기 때문에 4바이트만 부여를 해놓고 이 4바이트를 x하고 y가 이제 공유하는 형태로 메모리가 할당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고용체 변수의 크기입니다. 뭐 변수의 크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고용체 자체의 데이터 사이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 사이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봅시다. 멤버 중에 가장 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 멤버의 크기가 공용체의 크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뭐 크기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해가지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볼게요. 구조체는 멤버들의 모두 크기를 합한 것이 구조체의 크기가 됐었죠. 네, 그런데 이 고용체는 가장 큰 것이 멤버들 중에 가장 큰 데이터 사이즈가 공용체의 데이터 사이즈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 멤버들 중에 한 개의 멤버만 저장권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한 번에 한 개의 멤버만 그 저장권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를 보면 뭐 좀 지저분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예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중 화장실에서 이 화장실을 여러 사람이 같이 나누어 사용하기는 하지만 변기 한 개는 한 번에 한 명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명이 같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반반씩 나누어 쓰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뭐 굳이 하자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 개의 변기는 한 번에 한 사람만 사용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사이즈에 대한 계산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면 유니온 AAA 이렇게 해서 공용체 이름을 AAA라고 주고 멤버를 KORENG 그다음에 AVG 이렇게 세 개의 멤버를 첨가시켰습니다. KOR과 ENG는 4바이트이죠, 그렇죠? 그리고 더블은 8바이트이니까요. 네, 제일 처음에 설명한 대로 멤버들 중에 가장 큰 데이터 사이즈가 공용체 데이터 사이즈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더블의 데이터 사이즈 8바이트가 AAA의 데이터 사이즈 8바이트 이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별로 어렵진 않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 공용체 AAA를 그림으로 메모리의 형태를 본다면, 이제 굳이 그려본다면, 네, 지금 여기 보여지는 그림과 같은 형태일 거라 생각합니다. AAA의 전체 크기는 더블형의 AVG가 가지고 있는 바이트 사이즈가 될 겁니다. 해서 칸을 8칸 그렸고요. 네, 그다음에 KOR과 ENG는 인트 형태니까 4바이트씩을 사용하는데 앞쪽으로 4바이트, 뒤쪽으로 4바이트 이렇게 나누어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KOR과 ENG가 이제 뒤쪽으로 4바이트를 몰아서 쓰고 있는 형태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 곳만 사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KUR과 ENG가 동시에 사용되어질 수는 이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초기화입니다. 여러분 뭐 이제 이쯤 되면 이제 패턴이다, 순서가 패턴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변수를 만드는 거를 보면 변수의
데이터형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 변수를 선언하려면 어떻게 선언하는지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 선언한 이후에는 이제 변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다음에 초기화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패턴으로 계속 설명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용체의 변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앞에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즈가 얼마인지, 공용체 자체의 데이터 형태를 같이 봤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초기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의 초기화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조체는 각각의 개별적인 공간을 다 허락해 주기 때문에 그 각각의 멤버 변수들, 멤버들의 모든 초기값을 다 세팅해 주었어야 하는데요. 공용체는 이걸 나누어 쓰게 되죠. 그래서 대표 값을 가지고 있는 한 멤버 변수의 초기값만 부여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대표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죠. 네, 누가 대표냐면 제일 먼저 리스트업 되어져 있는 변수 또 배열 이것이 대표성을 띠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면 멤버들이 저장 공간을 공유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멤버들 중 한 개로만 초기값을 설정할 수 있다. 멤버가 3개라고 3개를 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먼저 나열된 멤버로 초기화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대표성을 띈 놈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뭐두 번째나 세 번째를 써도 관계는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컴파일 경고를 나타내는 뭐 컴파일러들이 종종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남들이 다 하려고 있는 제일 먼저 리스트업 되어 있는 대표성을 띤 변수에게 초기화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초기화를 위해서 반드시 어, 중괄호를 써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용체도 어쨌든 멤버들의 연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멤버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집합을 표시한 형태로 중괄호를 써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위에 이렇게 설명에서 보면 한 개만 초기화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서 중괄호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중괄호를 써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보면 AAA라고 하는 조금 전에 봤던 어, 그 구용체를 정해놨고요. 밑에 K라는 변수를 만들어놨는데 이 K라는 변수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KOR이라고 하는 변수의 멤버 변수의 초기값을 세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 놔도 여러분 ENG를 출력해 보면 지금 이렇게 초기값을 주고 어, ENG를 출력하면 ENG의 값도 10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같은 데이터형일 때에는 이게 ENG인지 KOR인지 좀 모호할 수 있다. 어, 그런 거죠. 네, 지금 여기서는 10을 집어넣을 때 KOR이라는 값을 초기값으로 세팅을 해놓은 형태인데 이것을 KOR이라고 나는 의도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서 사용할 때에는 뭐 ENG로 쓸 수도 있을 거다라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확하게 KOR이라고 해야 할 텐데 이게 같은 데이터 사이즈일 때는 본의 아니게 이게 내가 너이고 또 네가 나인 형태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혼돈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 명확하게 구분짓고 사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유제 초기화까지 얘기를 해서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보도록 하죠.